네, 바로 어제였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해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당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네, 김묘성 기자님,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죠. 12월 말에 이미 한 차례 상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사망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월 9일 20대 남녀가 또 모텔에 들어갔다가 지금 저 피해자 혼자서만 2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기이한 행동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온 부분인데요. 이 여성이 범행 뒤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달 28일 첫 번째 변사 사건 당시입니다. 이렇게 SNS에 문자를 남깁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라고 남겼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의자로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약물을 이미 먹인 사실 자체는 시인을 했는데 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냈다니까 더 수상한데요. 안진용 기자님, 저 여성 택시를 잡아 탔는데 이 택시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요? 네, 9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모텔 앞인데 저 여성이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당시 저 여성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라면서 네. 뭔가 쫓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을 태우고 멀리 간 건 아닙니다. 약 2km 정도로 9분간 주행했는데 또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통상적으로 목적지가 멀 경우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가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를 빨리 가달라고 하는 게 의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과 2km면 사실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이 택시기사를 재촉했다는 건데 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도망친 다음에 저렇게 도망치듯이 사라진 다음에 남성이 그 다음 날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긴박했던 상황 그리고 심상치 않은 정황이 담긴 이 녹취록들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변사자들 발견한 당시에 이제 신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모텔 측에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먼저 최근에 두 번째 변사자 발견 당시에 119 직원과 모텔 직원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19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건가요? 물었더니 네. 모텔 직원이 숨을 안 쉬고 일단 몸이 굳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다시 119 직원이 응급처치 부서를 연결을 드릴 테니 잠시만 전화 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텔 직원은 여기에 지금 코나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라고 네. 답변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첫 번째 변사자 발견 당시에도 모텔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고 있는지도 가까이 와서 흔들어만 봤는데 몸이 굳어 있는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시신들을 발견한 저 모텔 직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 김현지 평론가님, 지금 저 피해 남성들을 부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피해 남성들에 대해서 부검도 실시하고 약물 정밀 검사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척 높은 농도의 정신과 약물들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특정 약물의 경우에는 뇌를 셧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가 왜 술도 알코올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물하고 알코올이 동시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심장이나 호흡을 정지시키는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런 끔찍한 범행이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어제 경찰에서는 이 여성을 체포한 직후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범행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정신과 약물들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채 하나의 그 지퍼백에 한꺼번에 섞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거지에서 범행에 쓴
빈 병뿐만 아니라 똑같은 드링크 음료 이것도 여러 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해서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추가로 약물도 더 발견이 됐고 이 비슷한 음료병도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추가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닌지 정말 이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 장윤미 변호사님, 결국의 핵심은 저 피의자가 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수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요, 이 남성들과 방 안에서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좀 모면하고자 잠을 재우려고 약을 섞은 숙취 해소제를 먹였을 뿐이지 죽이려는 그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2차 범행부터 약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명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그래도 고의성을 갖고 이런 행각을 벌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건은 그러면 이 해당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지 이 여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야만 미필적 고의라도 입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다 이 의약품이 처방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대로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여성한테 처방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안내를 받았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사실 술을 마시고 이런 약을 밖에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까지는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한 상황이고요. 휴대전화 감식을 통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나 어떤 죽음과 관련한 키워드가 이 검색했다는 그 정황이 나오게 되면 아마 살인죄로 의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국에는 이게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굉장히 크고 또 이 사망한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과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건 진짜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치사라는 건 최소한 상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있지만 네.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살인죄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중형은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을 파헤칠수록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경찰이 이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